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 통화량을 산출량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진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으로 상품이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합니다. 세 번째, 이 부채는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되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 상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과 현재의 우리 상태를 접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상품이 부족해집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상품이 공장에서 제조되지 못하고 만들어져도 물류망이 망가졌으며 한국까지 온다 하더라도 항구가 봉쇄되어서 상품의 원활한 교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CPI가 치솟고 있습니다. 4월 CPI는 8.5%까지 올랐습니다. 2000년대 이후 2%대에 머문 것에 비하면 아주 큰 도약이고요. 198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50bp 금리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두세 번 정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한다. 이 얘기인데요. 터키 2월 물가 상승률 54% 폭등,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터키 물가는 54.44% 폭등했습니다.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현재 우크라이나는 밀을 파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레인 디바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레인 디바이드랑 곡물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크라이나의 밀은 터키나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이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곡물 작황이 안 좋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받는 쪽은 터키, 아프리카 국가들, 즉 저소득 국가들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돈이 없어 상품 가격이 오르면 살기가 힘듭니다. 결국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비싸더라도 미국, 브라질 등에서 곡물을 수입하면 되지만 터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곡물 가격이 뛰면 굶주리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튀니지에서 시작된 제스민 혁명입니다. 제스민 혁명으로 튀니지의 대통령이 갈리고 이집트, 리비아의 정부가 무너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곡물 가격의 상승인데요. 곡물 가격의 상승은 유가 상승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유가는 150불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농사는 석유로 짓습니다. 트랙터 등을 비롯한 농기계가 석유를 쓰기 때문이죠. 따라서 석유 가격이 곡물 상승으로 이어졌고 곡물 상승은 2010년경 제스민 혁명으로 그리고 정부 전복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닙니다. 두 번째,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에서 두 번째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미국의 두 번째 진행 과정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이 되고 순수출, 즉 수출 마이너스 수입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 결국 GDP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지출 외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는 즉 돈 쓸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과 터키가 다른 것은 이렇게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정부는 채권을 찍어서 돈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미국 채권을 사줍니다. 그러나 터키와 같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터키의 채권을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채권 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나라의 채권의 무위험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터키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와중에 터키의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어서 결국 중앙은행이 터키 정부의 채권을 사주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달러를 빼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고 채권도 팔고 다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 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한국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냐? 사줄 사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채 사기도 바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은 논의의 대상이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주식 채권을 팔아 미국이나 상품 시장 쪽으로 가려는 수요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입니다.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국채는 더 안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채권 사줄 나라가 없어서 결국 중앙은행이 한국 정부의 채권을 사주게 됩니다. 이러니 미국보다 터키,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세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심해진다는 얘기죠. 원화 상품을 갖고 있으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진행 상황인데요. 이 부채는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되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일입니까? 런던, 파리, 뉴욕, 즉 영국, 프랑스, 미국은 연합국이었습니다. 연합국끼리는 영국 제국을 통해 채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터키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보다 독일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단기 융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시중의 통화량이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합국보다 동맹국이 훨씬 더 커진 이유입니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함으로써 막대한 배상금이 국가 차원의 지불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많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고 정부는 중앙은행에 더 많은 단기 융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융자금은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리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임을 알아보고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쪽으로 자산을 변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화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화는 미국보다 통화량이 더 늘어나 적당한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한국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부동산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주식입니다. 주식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면 일단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부동산과 같이 동반 하락합니다. 네 번째는 달러인데요. 기축통화인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채인데요. 달러 자산이긴 하지만 양적 축소를 연준이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의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지 모릅니다. 연준이. 따라서 적당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미국 주식인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는 유동성 축소 와중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세계 1등 주식이 떨어질 때 말뚝박기로 모아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결과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의 마무리 상황이죠. 상품 가격이 상승하며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자산이고요. 달러 자산 중에서도 세계 1등 주식을 떨어질 때 말뚝박기로 모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